순수하게 제가 정답을 정리했는데, 그래서 아마 시중에는 이런 내용은 잘 없을 것 같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좀 책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는 날 저는 좀 더 바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자, 그럼 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자병법에서는 전술을 어떻게 말하냐면,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없으면 이기기가 매우 힘들고 지난하고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이죠. 전술이 있는데 전략이 없으면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다. 전술이 있는데 전략이 없으면 이 전략이라는 건 내비게이션입니다. 결국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듯이 전략적 전쟁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별 아니면 그 사업부별, 그룹별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의 전략이라는 건 기업 전략입니다. 사업의 할 건가 말 건가 참여할 사업을 결정하는 이런 전략적 결정, 이걸 가지고 전략적 결정을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업부별로 보면 사업부 내에서 경쟁 전략을 이 사업부가 각자가 이제 뭘 먹고 살는지 어떤 아이템 선정, 어제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BCG 그게 뭐냐면 사업부별로 아이템들이 많을 겁니다. 그 아이템들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건가? 그거는 이 사업부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 전략은 뭐냐면 이 부서들 중에 어느 부서를 주력 부서로 할 건가? 그거는 어때요? 기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능별 전략, 이건 그냥 우리 부장님이 여기 팀장이나 거기 과장 레벨에서 기능별 전략. 그러면 우리 부서 내에서는 어떤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할 건가? 그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적인 부분에서 전략이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할 건가? 그걸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우리 부장님들은 사업부 내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웨이팅이 있고, 그리고 아이템은 어떤 게 가장 웨이팅이 높은가, 이런 걸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기업 성장 단계별 전략을, 이거는 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모델 정립 단계에서 전략 있고요. 제품 서비스 완성 단계에서 초기 시장을 리더, 해외 진출 이런 어떤 이 단계별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1단계에서는 사업 모델 정립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웨이트가 있는 거고, 즉 여기서 efficiency, 이펙트 관점에서 보면 요 사업 초기에는 요 최상이 있는 게 사업 모델, 사업 아이템을 먼저 정하는 거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이템이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완성도가 높아서 뭐냐면 잘 팔려야 되잖아요. 초기 시장에 들어가서 브랜드 포지셔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마켓 쉐어를 높여야 된다. 이게 시장의 리더거든요. 그 다음에 되면은 해외에 진출한다. 하는 이야기지만 이거를 전략에서 시간 단계별로 어떤 최우선 과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단계별로 해가지고 했던 걸 보면은 결국은 기술, 마케팅,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 관점에서 보니까 사업에 있어가지고 아이템 정립을 위해서는 이 부서별로 최우선 과제가 뭔가를 이렇게 쭉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그 아이템이 하나의
프로덕트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는 신사업이 있다. 아니면은 프로젝트가 신 프로젝트가 있다. 그랬을 때 거기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면 지금 우리 제품이 아이템이 지금 적립 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대체적으로 전략에서 최우선 평가는 이쪽이 되겠죠. 보유 기술을 먼저 가치를 평가를 하고 국내외 인정 같은 게 있으면 획득을 해야 될 거고 이게 기술 개발팀 쪽이죠. 그리고 경쟁업체의 기술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될 거고 기술 시장 성도 파악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사업 개발 전략은 사업 개발팀에서 보면 사업 가능성을 분석을 해야 될 거고 사업 계획서 수립을 해야 될 거고 홍보 마케팅 쪽에서는 시장 조사가 최우선이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경쟁사 시장을 분석하고 대상 고객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인사 조직 관리팀에서는 멤버를 구성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법인이 필요하면 스피노프를 위한 법인 설립해야 될 거고 사업 참여자들도 또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돈인데 우리가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수정 재무제표 이런 거를 해야 되죠. 이걸 사업개발팀에서 하려니까 힘드니까 자금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쪽으로 적어놓습니다. 자, 혁신을 할 거냐, 최적화를 할 거냐.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죠. 전략에 있어가지고 프레임 틀이 보니까 크게 혁신 프레임과 최적화 프레임 두 가지 틀이 있더라.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이거죠. efficiency, 이펙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보냐. 자, 볼게요. 내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하나의 디멘전, 차원을 하나 설정을 했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밸류체인. 어디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재료를 구입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유통, 판매까지 하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그 제품,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그 제품, 서비스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혁신적이다. 아까 퍼티라는 데서 만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적이죠. 없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혁신성이 강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혁신적이에요. 그럼 그 신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략적 툴을 예를 든 겁니다. 전략적 툴을 하나 예를 든 건데,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이냐, 통상적이냐, 제품 자체를 혁신적이냐, 그 제품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의 결과물로서의 제품 서비스가 혁신적이냐, 통상적이냐, 그걸 가지고 네 가지의 전략 툴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혁신성이라는 관점에서 점수를 많이 주고, 여기서 많이 주면 밸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혁신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혁신성은 높은데, 통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럼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고요. 제품의 혁신성이 높고, 비즈니스 모델도 혁신적이다, 밸류체인도 혁신적이다, 그러면 신사업이 되는 거고, 통상 제품을 가지고 통상 비즈니스로 하는 건 기존 사업이고, 통상 제품을 가지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성하면 세금부터 같이 맞추면, 요즘 통상 제품들이 뭐가 있죠? 요즘 SP인가? SPC인가 해가지고 아주 패스트 패션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서 필요라면 일주일 만에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유통까지 해가지고 바로 일주일 후에 최신 제품들이 싼 가격에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제품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이어가지고 여기 SPC 제품, 그런 게 요즘 유니클로라든지 SP 그런 것들이 다 그겁니다. 전략적 사고의 기술. 자, 이제 요걸 좀 지우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이클 포트라는 사람이 전략에 대해서 대갑니다. 그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대가인데 마이클 포트라는 사람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아주 이렇게 유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게 마이클 포트의 Five Forces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마이클 포트의 Five Forces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마이클 포트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품질과 그 당시에 혁신 제품이라는 뜻보다는 품질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포트라는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품질이 좋거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price, quality, price, 가격, price와 product, all time. 품질 가격이 좋거나, 품질이 좋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 망한다 이 뜻이고, 슈페트는 또 똑같은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슈페트라는 경제학자는 그랬어요. 혁신의 개념을, 혁신은 different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혁신이, 어떤 기업이 더 혁신이 잘 되느냐. 그러니까 대기업이 잘 된다. 대기업이 오히려 혁신 연구력이 높은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게 슈페트라는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에로라는 사람이 하살이라는 이름으로 에로라는 사람은 반대 주장을 했어요. 똑같이 품질 가격 아니면 다행히 똑같은데 혁신 역량은 작은 기업일수록 그 혁신 역량이 있더라. 미꾸라지 같이 빨리빨리 변화에 대처해가지고 혁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로라는 사람은 또 반대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 슈페터, 에로 이런 정도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요. 경제책이라든지 전략책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 취지를 알고 보시면 어느 사람의 그 뷰, reference of thinking, 프레임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주장이 달라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항상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내용이 80%는 맞아요. 20%는 안 맞고 있어요. 네. 80%를 알면은 10만이라고 같은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80%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의미를 좁혀가지고 그래서 또 80%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전략적으로 가는. 그래서 전략은요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10만이 똑같아요. 큰 범위 내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를 하는데 바늘이 어디에 있을까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 방향으로 계속 범위를 좁혀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찾게 되고 그게 성공입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이 단계가 적을 수도 있고 범위가 큰 데서 찾는 단계가 많아지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 찾게 되는데 그게 성공이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보면 주식이 오를 때 어떻게 오르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8K 1일치 거기서 수명이래요. 뭐냐면 10개월을 두고 보니까 8개월은 안 올라요. 계속 떨리죠. 내가 에이 모르겠다고 시간을 갖고 오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제 하는데 몰입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끊어져서 일주일 만에 올라왔어요. 그게 떨어진 걸 다 상쇄하고도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를 기다려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던져놓으면 언젠간 오르는데 그게 기업이 살아있다는 조건 안에서 언젠간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못 기다려. 우리가 어떤 제품이 성공한다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창업을 하고 제가 여기까지 올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근데 내가 참 좋아해. 근데 세상이 이게 원하는 게 맞는가? 그에 대해서 셀프 테스트가 많았어요.
내가 이런 기술 경영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도만 닦고 있는데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다. 이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시장의 니즈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니즈가 확인이 안 돼. 그 확인이 안 되면 어때요? 계속 갈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해요. 그게 1년 8개월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개월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현대 중공업에서 불러줬다. 그럼 한 번에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 중공업의 강의에서는 다른 데서도 그 레벨에 있는 회사에서는 또 불러주거든요. 그럼 또 가는 그게 성공의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그리고 기다려. 근데 성공이라는 게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지금 성공의 핵심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하잖아요.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하는데 착오를 해가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보통 그 기간을 1년에서 3년을 못합니다. 근데 3년 안에 성공을 못하면 그 사람은 적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자원을 이렇게 들이부으니까 어때요? 3년 지나면은 진짜 부채도 많고 그걸 바꾸고 생각이 많아. 근데 이게 또 13년 기다려야 될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서 꼬리 내고 다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브랜드 포지셔닝이 안 되다 보니까 먼 위치로 어제 몰입이라는 걸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열심히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지니까 거기서 멈추면 미끄러지니까 허르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는데 영역이 올라가는데 허르는 강물보다 더 빨리 가야지 옥색트를 가는데 그때는 스쿼트를 내가 빡 가는 게 중요하지 물안 더 같은 속도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면 더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바짝 해야 돼요. 그게 전략이라니까. 할 때 힘을 내가 얼마만큼 줘가지고 순간적으로 스쿼트를 해가지고 갈 때는 그 허르는보다 시간 대비가 더 많이 그냥 힘을 줘가지고 쫙 바꿔야지. 그냥 계속 그냥 열심히는 가는데 강물 속도 흐르는 속도만큼 열심히 가면 그 자리잖아요. 그냥 힘 빠져 죽는 거예요. 결국. 성실하게 일한다는 우리가 그 의미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성실한 거는 성공하면 저희가 좀 눈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접근이라는 거는 내가 힘쓸 때 언제 힘을 쏟아붓고 힘이 아낄 때는 언제 힘을 아껴야 됩니다. 그거하고 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자, 마이클 포트가요.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마이클 포트의 5 courses. 그 마이클 MICHAEL 미켈 마이클 영어에 항상 헷갈려요. AE인지 I인지 그럴 때 치고요. 마이클 포트 5 courses 5 courses force가 주체 세력이죠. 세력, 그렇죠. 내가 속한 시장에서 내가 속한 시장에서의 시장 상황, 그게 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제. 여기는 내 컴퍼니를 포함해서 경쟁자들이 수두룩해야 컴피티터. 이 영어를 쓰려니까 인사는 뭐 자신이 없어요. 나는 영어 좀 단어도 바꾸고 컴피티티브 제가 이게 지식은 이제 떨어지고 지혜가 늘어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줄어들면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업종 업태 하잖아요. 업종이 이 업종 아예 대체 업종이 있어요. 대체 시장. 시장이 마켓이 다르게 가는 게 사업 다각화인데 마켓이 아예 달라요. 그러면 마켓이 달라지면 마켓이
다르게 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에서 우리가 잠재적 경쟁을 하는 시장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오늘 닌텐도 있잖아요. 닌텐도.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예요. 옛날에. 무슨 말이냐면, 나이키라는 경쟁자가 있는데, NIK 맞아요? 나이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가 아니고요. 이 아디다스나 아니면 뭐 퓨마 뭐 많잖아요. 퓨마 이런 데는 어떤 내 경쟁자라면 왜 대체 시장에서 이 닌텐도가 경쟁자일까요? 닌텐도가 잘 되면 나이키가 그냥 집에서 들어박혀가지고 게임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운동화가 좀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밖에서 이거는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건 실내잖아요. 경쟁은 나이키의 경쟁은 닌텐도예요. 닌텐도가 잘 되면 나이키 신발이 매출량이 떨어지죠. 이게 대체 시장간의 경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프로덕트 대체품이에요. 대체 시장 이건 대체 의약처럼 대체 시장 이건 대체품 대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가 있을까? 빵하고 떡하고 관계랄까? 빵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빵이 비싸졌어. 그러면 떡이 대체제로서 된다든지 아니면 고구마, 감자 고구마 시장에서 고구마 경쟁자들이 막 하는데 고구마 가격이 비싸졌어. 그러면 감자를 대신 먹는다는 거지. 그게 대체 시장이에요. 그럼 나이키가 대체 시장이 뭐가 있을까요? 나이키 신발이 만약에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랜드로버 스니커 시장. 스니커스니까 이런 운동화 같은 구두가 대체 시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나이키가 옷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스포츠 기능 스포츠 웨어 같은 경우에 등산복, 블랙약 이런 등산복들이 또 대체품이 됩니다. 그죠? 그런 시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스피드로 보면 제품을 재료를 구매하는 이게 공급자예요. 공급자가 재료를 구매하는데 재료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자가 많으면은 현대중공업에 납품하겠다고 하는 공급자가 어느 아이템에 대해서 공급자가 많으면 어떻죠? 가격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선택하면 되죠. 가격이 공급자가 많아질수록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여기 구매자는 배를 구입하는 사람이거나 출사기를 구입하는 사람인데 이 구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까요? 물건을 한정적인데 구매자가 많으면 그래도 유리해요. 그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대체 시장에서 경쟁자는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죠. 대체품도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요. 상하는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불리해요. 그리고 안에서도 컴피티터, 경쟁자가 많으면 유리할까요? 아니면 적으면 유리할까요?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 성장 곡선으로 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는데 초기에는 경쟁자가 많은 게 유리할까요? 적은 게 유리할까요? 경쟁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경쟁을 하면 그 애들도, 그 친구들도 홍보를 해주잖아. 이 아이템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면 고객들이 인식이 올라가요. 그러면 생각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그러니까 경쟁자가 여기서는 많을수록 유리해져. 반면에 성장기 때 경쟁자가 많으면은 어때요? 가격 경쟁이 일어나죠. 경쟁자가 여기서는 경쟁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성숙기에는 뭐죠? 한둘이 빼고는 다 죽어요. 경쟁자가 독과점 체제로 가요. 그런데 경쟁자가요, 여기서도 같은 시장이면 반반씩 먹고 있으면은 어때요? 신규 진입한 사람이 양쪽을 이용해가지고 투자 시장이 생기는데 이게 아예 이만큼이 독과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진입을 못해요. 내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여기가 독과점 체제가 양강이면 삼성하고 현대 양강이면은 여기가 새로 우리가 뭔가 시작, 여기 삼성하고 대우, 조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유리한데 삼성이 엄청 크게 되고 현대가 대우, 여기 보니까 대우조선이 조그만 어떤 사업에 이르고 있다. 그럼 여기 시장 진입하려면 좀 힘들죠. 그런 걸 좀,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택일 때는 경쟁자가 없어지겠죠. 이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때 외부의 경쟁자는 그때 다르고 공급자는 많아질수록 내가 상위 재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도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마이클 포터의 하이퍼시스 전략이 뭐냐면 하이퍼시스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성장 전략, 보는적 전략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씩